안녕하세요. 대방전기통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신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2년도 상반기 1회차 시험에 나왔던 필기 기출문제입니다. 올해 1회차 때 올 3월에 시험이 있었는데 2022년 1회 필기 기출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필기 이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보실 텐데요. 이 필기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6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뭐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필기 시험이 좀 힘들다, 어떤 분들은 뭐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가 좀 넓은 편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기능장 등급이다 보니까 뭐 정보통신이든 무선 관련 내용이든 방송통신 관련 내용, 그다음에 뭐 선로 관련, 그다음에 공업 경영까지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제한된 60문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범위는 넓은데 문항수는 적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풀어보면 다행히 뭐 이제 어떤 회차는 기출문제 비중이 아주 높고 어떤 회차는 기출문제 비중이 아주 낮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복불복이잖아요. 그죠? 뭐 1회차 때가 뭐 쉬웠으니까 4회차 때가 어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 뭐 이런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식으로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차가 어려웠으니까 이번 회차는 쉽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이란 어쨌든 그 회차에 시험을 출제하는 이 공단에서 적절하게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이제 시험을 봐서 붙어라.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다양한 내용, 폭넓은 범위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뭐 저희 학원 교재를 보시면 이론편이 있고 기출편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이론을 어느 정도 요약을 해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정확하게 다 배우려면 뭐 책만 해도 이만하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걸 다 공부하겠어요. 그죠? 뭐 이 60문제 풀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책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두고 그 요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파트별로 저희가 이렇게 이론 동강을 이론 동영상 강의와 학원 실제 수업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요약식으로라도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기출 문제를 풀어야 이게 뭔지를 알지. 그냥 에이 모르겠다, 시험도 한 2달 3달 남았으니까 그냥 기출 문제 보고 다 배우자 이렇게 하고 가니까 시험이 조금만 변형이 돼도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학원에서는 이제 저희는 필기를 보통 이제 2달 과정으로 2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파트별로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관련된 기출편,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이론도 마찬가지고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분은 중요도가 뭐 별 5개다 했을 때 어떤 부분은 별 1~2개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모든 내용을 별 5개짜리라고 생각하고 다 외워두고 대한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 짧은 2달의 시간 안에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실제 학원 오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하니까 같이 하시면 훨씬 합격률이 올라간다. 특히 뭐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기인장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렇게 뭐 정보통신 쪽이든 어떤 전자 쪽이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공부했던 게 아니라 좀 공부하다가 이제 취업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일하고 가정생활 하시고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40대 50대 돼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더라 이렇게 되고 한참에 이렇게 시간만 낭비가 되고, 그죠? 점점 지체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업을 착실하게 들으시면서 이게 뭘 뜻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암기를 해야겠다, 이거는 풀어봐야겠다,
이건 계산 공식이 중요하다. 풀어보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셔서 올 10월에 있는 그죠? 10월 8일에 시험이 있으니까 10월 8일 필기 시험에서 한 번에 붙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이 길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궁금하시면 학원 오셔서 찾으시면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학원 쪽으로 문의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는 올 상반기 2022년 3월에 있었던 1회 필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문제지 유형은 1, 2유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유형은 2유형이고 1유형이든 2유형이든 시험 문항수와 문제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문제 번호만 다를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1유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찾으시면 되고 지금 2유형 문제지 형별 2유형을 학원에 저희 학원 홈페이지 대방전기통신학원 홈페이지 기출문제 자료실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하셔서 요 관련 내용들을 메모하시고 풀어보시고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하고 나서 같이 듣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냐, 이게 필기 문제가 60문제인데 60문제가 다 어렵고 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의 공통된 이제 의견들이 뭐냐면 계산 문제를 좀 힘들어 하십니다. 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나눗셈인데 결국 이 사친연산을 많이 안 해보시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다 막 엑셀 같은 데서 계산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계산하는 걸 잘 못하세요. 특히 이런 거와 같이 로그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같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22년 1회에 나왔던 계산 문제 중심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유형의 2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전화선의 채널 대역폭이 6000Hz이고 채널의 출력 SNB가 만이죠, 그죠? 만인 경우에 통신 용량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 이 공식이 생각이 나야 돼요.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통신 용량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을 할 때, 그죠? 전송공학 수업을 할 때 통신 용량의 대표적인 공식 두 가지. 그 중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샤넌의 채널 용량 공식.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하여튼 통신 시험을 보는데 이 공식을 모르면 안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볼까요? 자, 통신 용량 C는 자 단위는 BPS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B는 약자죠. 비트. 여기 보시면 비트 돼 있죠. 비트. P는 퍼라고 합니다. 비트 퍼, 세커. 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초당 전송된 비트 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BPS라고 주로 부르고요. 너무 길다 이거. 자, 그러면 통신 용량 C는 샤넌의 채널 용량 공식에서 C는 어떻게 구하냐? 자, 제가 지금 BW라고 적었습니다. 그죠? 약자로 밴드위스를 뜻하는 겁니다. 대역폭이 되겠죠? 밴드위스 곱하기 자, 로그인데 그냥 상용 로그 2가 아니라 밑수를 2를 사용을 합니다. 밑수를 2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럼 로그 2에 1 플러스 n분의 s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공식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여기에 적어야지. 시험장에서. 그죠? 여기 이렇게 적어 놓고 얘를 찾아서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대역폭이 6000이라고 했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n분의 s. SMB죠. 자, n분의 s가 만이다. 그럼 여기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자, 대역폭이 6000. 자, 곱하기 로그 미수 2에 1 플러스 n분의 s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만이라고 줬어요. 그죠? 만.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이게 만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000 곱하기 로그 2에 만 이렇게 돼요. 아니, 만 1이죠.
덧셈을 못하네요. 제가 10,000 맞나요? 이렇게 식이 이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공학용 계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출제하신 분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뭐 로그 2의 10은 3.32로 계산을 해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로그 2의 100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를 때릴 때는 로그 1001 나누기 로그 2를 해주시면 되고 그 결과와 6,000을 곱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얼마냐? 79,728 bps가 됩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요거 공학용 계산기 계산하고 곱하기 6,000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공학용 계산기에 로그 2가 없다 하면 로그 2를 상용로그로 바꾸는 거, 이거 로그 2분의 로그 1001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6,000 해주시면 답이 79,720 뭐 79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반올림해서 8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죠? 이 공식이죠. 이 공식. 통신 용량, 채널 용량 C는 밴드위스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다.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번 문제 100W의 전력에 반송파를 사용해서 신호를 변조도 80%로 진폭 변조를 했대요. 진폭 변조, AM이란 뜻이죠. 그죠? AM. 자, 이 AM 변조를 해서 전송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총 전력은 얼마인가? 이 공식. 제가 보통 첫 수업을 하면 진폭 변조를 첫날 수업으로 잡는데 첫날 수업에서 제가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AM 변조된 신호, 진폭 변조를 하잖아요. 그죠? 진폭 변조를 하게 되면 뭐 이런 형태.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진폭 변조가 됩니다. 이렇게 진폭을 반송파의 진폭으로 정보 신호를 표현해서 보내는 변조 방식. 아날로그 변조 중에 대표적인 AM 진폭 변조고 주파수를 표현하면 이제 FM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진폭 변조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변조도 M을 구하는 거였고 그 다음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뭐예요? 이 신호, 이 AM 변조 P 변조파를 전송하고자 할 때 필요한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평균 전력 P가 뭐예요, 여러분? 와트, 전력이잖아요. 전력은 기호를 P라 하고 단위를 와트라고 한다. 자, 그럼 이때 필요한 평균 전력은 PC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m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때 PC가 뭐냐? 이 PC가 요게 이제 반송파 전력이 됩니다. 반송파 전력. 자, 그럼 요 M은 뭐냐? M은 변조도죠. 변조도. 근데 이 변조도는 상수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조건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반송파 전력이 얼마라고 했나요? 100이라고 했네요. 100. 자,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자, M 변조도라고 했는데 지금 몇 퍼센트 변조됐다고 했었죠? 80%죠. 자, 80%니까 상수로 나타내면 0.8이 되겠죠. 자, 그럼 0.8에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0.8 곱하기 0.8 해보면 얼마가 되나요? 0.64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100 곱하기 자 2분의 0.64하면 얼마가 되나요? 0.32가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0.32를 해주면 얼마가 돼요? 1.32가 되니까 100 곱하기 1.32 하면 132가 된다. 아주 쉬운 문제죠. 뭐 이거 틀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게 뭐냐? 얘는 지금 이 공식 자체는 더블 사이드 밴드 방식입니다. 더블 사이드 밴드 방식. 측파대를 양쪽 측파대를 다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싱글 사이드 밴드 방식. 단측파대 전송 방식에서 필요한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되냐? PC 곱하기 4분의
m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요 식에서 반송파 전력을 빼고 간소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과정은 이론 수업 시간에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요 두 가지 공식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3번 문제 아주 쉬운 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계산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수신기의 초단 증폭기의 이득이 10, 잡음지수가 2일 때, 그 다음에 후단 증폭기의 이득은 20이래요. 20. 자, 20이라고 했을 때 이때 후단 증폭기는 또 잡음지수가 4래요. 4. 자, 그러면 이때 전체적인 종합 잡음지수. 자, 이 종합 잡음지수란 뭐예요? 이 수신기 전체 잡음지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수신기라는 기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초단 증폭기가 있고 지금 문제에서 후단 증폭기가 있대요. 이때 이 친구 초단 증폭기의 이득은 10이고 잡음지수는 2고 후단 증폭기의 이득은 20. 커진다는 뜻이죠. 잡음지수가 4다. 자, 그러면 이 전체의 종합 잡음지수는 얼마인가?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수신기 종합 잡음지수 NF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 F1 더하기 G1분의 F2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F1은 뭐냐? F 잡음지수입니다. 자, 그럼 1이라고 돼 있죠. 1 누구겠어요? 첫 번째 증폭기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증폭기의 잡음지수 더하기 G1 돼 있죠. G1은 뭐겠어요? 첫 번째 증폭기의 이득입니다. 이득. 자, 얘 분의 F2라고 되어 있네요. F2는 뭐냐? 당연히 두 번째 증폭기의 잡음지수고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뭐 증폭기가 더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분모에 그 다음 게 붙고 그 다음 거에서 빼기 1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현재 문제는 두 개만 증폭기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만 적으면 되니까 자, F1이 얼마예요? 자, F1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증폭기의 잡음지수죠. 자, 그러면 2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G1 1이죠. 그죠? 첫 번째 증폭기의 이득 10분의 두 번째 증폭기의 잡음지수 4고요. 빼기 1 해주시면 2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그죠? 2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3은 0.3이죠? 자, 그럼 2 더하기 0.3이니까 2.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나오니까 이러한 간단한 계산 문제들은 꼭 공식을 기억해 두시고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60개 중에 36개를 충분하게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8번에 보니까 또 계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요 계산 문제는 뭐냐? 뭐 말은 솔로에서 저 뭐 입력 측, 출력 측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상대 레벨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로가 이렇게 있대요.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입력, 이쪽이 출력 이렇게 했을 때 입력에 9V를 넣었는데 출력에 0.09V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거는 이득이 커졌나요? 줄어들었나요? 들어간 게 크게 나왔어요? 작게 나왔어요? 훨씬 작게 나왔죠. 100분의 1로 줄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걸 dB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dB라고 하면 상대 레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압식이니까 로그 앞에 20이 붙습니다. 자, 20 로그에 이건 상종 로그예요, 여러분. 10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입력 측 전압. 입력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9가 들어갔고요. 9가. 출력에 얼마가 들어갔나요? 0.09가 들어갔죠. 그죠? 자, 이제 요걸 풀어내면 되니까 자, 20 로그에 자,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1분의 0.01. 0.01이란 얼마예요?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을 10의 제곱으로 나타내보면 100분의 1이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잖아요, 여러분. 100분의 1은 10의 제곱분의 1이니까 이걸 간수해주면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로그 10의 10인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앞에 곱해주면 20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40 dB가 됐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감쇄량을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는 줄어들었다, 감쇄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쇄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값 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반대였다, 여러분. 입력에 이만큼을 넣어주고 출력에 이만큼을 넣어줬다, 이만큼 나왔다 하면 이 두 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입력에 0.09였고 출력이 9V였다 하면 0.09분의 9니까 1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00을 넣어주면 10의 제곱이 되니까 40dB만큼 이득이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문제는 40dB만큼 이득이 감쇄되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뜻하는 게 뭐다? 감쇄를 뜻하는 거다. 상대 레벨식 전압식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20로그에 입력분의 출력 전압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도 다음 문제는 조금 다른 거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어느 두 지점 간 포설된 동축 케이블에서 특성 임피던스를 측정을 하였더니 이때 개방 오픈이죠. 개방 임피던스가 36옴이었고 단락 쇼트죠. 단락 임피던스가 225였다. 그럼 이 동축 케이블, 이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공식이 아주 쉬운 거죠. 그죠? 두 개 곱해서 오픈과 쇼트 두 임피던스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자, 그래서 루트 36 곱하기 225를 해주시면 요 안에서 8100이 되고요. 루트 8100은 당연히 90이 되겠죠. 8100이라는 것 자체가 90의 제곱이니까 39번 문제는 뭐 아주 쉬운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뭐 정제파비 문제, 뭐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또 공식이 너무 많다고 힘들어 하시는데 기능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정제파비 반사계수 뭐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아, 정제파비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정제파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은 특성 임피던스를 주고 부하 임피던스를 줬어요. 이걸 가지고 다이렉트로 구할 수는 없어요. 정제파비를.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정제파비를 구하는 공식이 3, 4가지 되는데 이 중에서 특성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로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반사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사계수를 구하고 나면 그 반사계수 구한 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정제파비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반사계수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사계수는 더하기 분의 빼기고 정제파비는 빼기 분의 더하기다. 이 틀부터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반사계수 요렇게 써놓고 이제 감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니면 m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m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반사계수 m은 어떻게 되냐? 두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의 합분의 차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분의 차.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250이 되고 두 개 빼면 150이 되죠. 5분의 3. 5분의 3은 즉 0.6이 되겠죠. 이때 정제파비 S는 자, 우리가 구한 이 0.6이 뭐예요? 이게 반사계수 m이니까 감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제파비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플러스 감마 1 마이너스 m분의 1 플러스 m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입을 해 보시면 0.4분의 1.6이 되기 때문에 4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요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뭐도 할 수 있냐? m이라고 써볼게요. 1 마이너스 m분의 1 플러스 m. 이게 반사계수 m을 이용한 정제파비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정제파비를 알고 있을 때 반사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어쨌든 이 식을 가지고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겨보면 어떻게 되나요? 넘겨보면 S 곱하기 1 마이너스 M은 1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네? 자,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분배법칙 S 마이너스 SM은 1 플러스 m인데 지금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나요, 여러분? 반사계수 m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m을 이쪽으로 몰아줘야겠죠. 자, 그럼 몰아주고 얘를 반대로 넘기면 1이 반대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sm이 반대로 넘어가면 sm이 되니까 sm 더하기 m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m을 묶어보면 m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m으로 묶으면 s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s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m만 남기고 얘를 반대편으로 넘겨보면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눗셈이 되겠죠. 자, 그러면 s 플러스 1분의 s 마이너스 1은 m이 된다. 자, m이라는 반사계수는 정제파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m 보세요. 반사계수는 더하기 분의 빼기. 더하기 분의 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벳이 앞에 있고 정제파비는 알파벳이 뒤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정제파비를 구하는 거든 반사계수를 구하는 거든 이 둘은 반드시 짝을 이뤄서 한꺼번에 같이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단축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보시면 75옴계에서 0dBm이 되려면 1mW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측정 기기가 있는데 그게 75옴의 저항을 가진대. 근데 0dBm이 뭐냐면 이제 이게 전력에 대한 절대 레벨인데요. 전력에 대한 이게 0dBm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력식이니까 10 로그에 기준을 1mW로 잡자 이겁니다. 이때 1mW가 되면 어떻게 돼요? 1mW의 전력 어떤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점에 1mW가 전력이 존재를 한다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로그 1이니까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0이 된다 이겁니다. 1mW를 기준으로 1mW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가 나오고 1mW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절대 레벨 dBm 값이 나온다 이 내용인데, 근데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 전류가 3.65mA이면 그러면 부하 양단의 전압 V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볼트.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에 관계된 식은 P는 IV, 밑에 있네요. 그죠? P는 IV예요. 그죠? P는 IV인데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나요? V, 볼트를 구해야 되죠. 그럼 볼트만 남기시면 I분의 P다. 아주 쉬운 공식이죠. P는 단위는 와트를 쓰고요. 와트, P는 IV고 I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인데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 전류와 전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전류가 3.65mm, 3.65mm, 그 다음에 전력은 1mW죠. 미리미리 약분해버리고 1 나누기 3.65 때려보시면 얼마가 된다? 답이 얼마더라? 여기 답을 안 적어왔네.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대충 하시면 0. 얼마가 되겠네요. 274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나누기 해보시면 그죠? 0.274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번 문제는 답은 1번이고 이 간단한 공식, 전력 관계된 공식을 물어보고 있고요. 자, 45번 문제 지겹도록 나온다고 지금. 지겨워요 진짜. 오차율.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백분율 이렇게 나타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차율을 물어보고 있죠. 오차율. 자, 오차율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 이론 수업할 때 이 공식 이제 통신 측정 분야예요. 그죠? 뭐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제 목차, 학원 책의 목차를 보시면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통신 측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오차율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별표 5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오차율은 어떻게 구하냐? t분의 n-t인데 t가 뭐냐면 true입니다. t가 이게 참값입니다. 참값. 자, 그 다음에 m 보이시죠? m measure라는 뜻이고 측정하다, 측정값이란 뜻이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배우냐? 오차율은 참, 참으로 외웁니다. 뭐 어떤 분들 근데 뭐 알파벳이 편하시면 알파벳으로 t분의 n-t, 저는 참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측정값이 101.5, 참값이 100. 그래서 참 100분의 101.5 마이너스 100 해주면 뭐 퍼센트로 나타냈죠. 그죠? 지금 이걸 계산을 해보면 100분의 0.15니까 1.5죠. 100분의 1.5인데 100분율로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5%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차율 문제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요거는 비슷한 문제가 관연도에 하나 있었는데 푸는 원리는 똑같은데요. 이걸 뭐 요즘 이런 문제 처음 보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뭐냐?
자, 4위상 변조 방식에 의한 2400 bps 모뎀에서 단위 펄스의 시간 길이 t가 8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커인 경우에 변조 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조 속도. 자, 그럼 변조 속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드리면 단위를 보우라고, BAUD라고 쓰고 보우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했었고요. 이 BPS, 이게 지금 BPS잖아요, 여러분. 그죠? BPS. 그래서 BPS는 이게 뭐예요? 전송 속도죠. 전송 속도. 그 다음에 4위상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4위상이니까 여기에 써볼게요. 비트 수 n은 로그 2의 m인데 얘는 로그 2의 m이 4잖아요. 4위상이니까 4라는 건 2의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2다. 그래서 비트 수는 2가 된다. 비트 수 n. 자, 이때 변조 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이 좀 뭐가 있었나요? BPS는 보우 곱하기 n. 자, 그럼 보우는 n분의 BPS가 되겠죠? n분의 BPS, n 2분의 BPS 2400 해주면 1200이 나오고요.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단위 펄스의 시간 길이가 8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는데 이 변조 속도의 정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초간 전송할 수 있는 최단 펄스의 수를 변조 속도라고 하고 또 어떤 정의가 있냐? 최단 펄스의 시간의 역수. 최단 펄스라고 하면 단위 펄스가 되겠죠. 한 개. 단위 길이 1m, 단위 시간 1초, 단위 펄스 하면 한 펄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펄스의 시간의 역수. 지금 하나의 펄스, 단위 펄스의 시간의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얘의 역수를 해주면 역수. 자, 변조 속도 B라고 하면 이 최단 펄스, 단위 펄스의 시간의 역수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8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 식은 간단하게 해보면 833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 올라가면 10의 6승 되겠죠. 자, 그래서 10의 6승 나누기 833 해보시면 1200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요 공식과 비슷한 문제가 2020년, 19년 이 정도에 한번 있었어요. 변조 속도를 구하라. 주기를 주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은 뭐 워낙 중요하니까 이것도 뭐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그죠? 여기서 n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도 좋은 문제니까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략 한 9문제 정도, 9문제 정도 이렇게 계산 문제를 풀어봤는데 계산 문제가 보시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 못 풀 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죠? 공식 필요한 거는 그죠? 두 가지죠. 뭐예요? 공식과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있으면 계산하는 문제도 못 풀 만한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공식들이 이 공식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럴 때는 공식에 관련된 서브노트만 따로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공식들, 잘 안 외워지는 공식들만 서브노트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요즘 분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에 메모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에 메모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다 갔다 하실 때나 출퇴근하실 때 대중교통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못 외울 만한 공식들은 없어요. 뭐 우리가 이거 적분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없으니까 계산 문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1회차에 있었던 필기 기출문제 같이 함께 풀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내용들, 뭐 이론이든 기출문제든 이런 내용들은 학원 동영상 강의와 학원 오프라인 수업에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셔서 10월달 시험을 꼭 붙으시고 실기 시험에서도 실기 준비를 저희 대방학원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방학원 이동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